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과 알고리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느꼈던 두려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자,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건 어렵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힘들죠.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말 나오면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고 그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찾고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기쁨, 이것 때문에 바로 너무 어렵지만은 않다, 해볼만 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 했었나요? 어떤 거예요? 잘 안 들려. 그렇죠. 바로 점화식 했었습니다. 자, 점화식. 와,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한탄 소리가 지금도 선생님 귀에 들려요. 와,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언제 쓰나요? 이런 말 들렸는데 기대하십시오. 바로 오늘 사용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갖고 계신가요?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많은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에는 아이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아이템에는 그거에 대한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 경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경로 안에 있는 아이템들의 가치가 최고가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경로를 어떤 방법으로? 재밌는 문제죠? 예,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점화식입니다. 또한 얘를 위한 알고리즘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어떠세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시죠? 예, 그 마음 없어지기 전에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 대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적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요, 큰 문제의 해답에 작은 문제의 해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막무가내로 그냥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를 쪼갤 수 있을 만큼 잘게 쪼갭니다. 쪼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게 쪼개나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게 쪼갠 부분의 최적의 해가 결과적으로 이 큰 문제의 최적의 해가 된다는 게 바로 이 동적 프로그래밍의 선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즉 1번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를 재기호출 알고리즘으로 구현.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를 작은 걸로 쪼개서 풀어나가는 게 동적 프로그래밍만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 바로 재기호출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기호출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재기를 쓰고 언제 동적을 쓰는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나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 지나친 중복이 발생했어. 이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해?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에이, 선생님, 요새 컴퓨터 굉장히 좋아졌는데 뭐 시간이 걸려봐야 얼마나 걸리겠어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실제 구현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걸립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자, 이런 문제가 뭐야? 그렇죠. 자, 요새 보통 이제 문제들에서 조건을 주어지는데 가장 많은 게 뭐야? 1초 안에 해결하십시오. 이런 말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1초 안에 해결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재기적인 중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할게.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잘게 쪼개서 작은 문제의 최적의 해가 큰 문제의 최적의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재기랑 동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떨 때 재기를 쓰고 어떨 때 동적을 써? 그렇죠. 재기는 문제가 지나친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럴 경우에 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만 듣고 얘가 딱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와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이 실제 어떤 것인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n 팩토리얼이 뭐야? 자, n의 계승이죠. n의 계승은 1부터 n까지를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쭉쭉쭉 곱하면서 n-1 곱하기 마지막에 뭐가 돼? n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얘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다. 그리고 1의 팩토리얼은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똑같은 말 아닌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하지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절대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첫 번째, 이 방식은요, 이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얘가 중요한 게 바로 관계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즉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n을 변수로 한 계승 문제의 답은 n-1을 변수로 한 계승 문제의 답을 포함하고 있다. 즉 크기가 n인 계승의 문제는 크기가 하나 작은 n-1의 계승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자, 그래프 두 정점 A, B 간의 최단 거리랍니다. 즉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왜 직선으로 안 하고 곡선으로 했나요? 자, 이 중간에는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얘를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A에서 B 바로 앞에 있는 S까지 가고 S부터 B까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또 얘는 S 앞에 X가 있다 그러면 X, S,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얘도 뭐야? 작은 부분이 최적의 해가 결과적으로 큰 부분의 최적의 해가 된다는 거죠. 왜? 작은 부분에서도 최적의 해가 되지 않는다면 큰 부분에서도 최적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거 보시면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크기의 문제들이 서로 재기적 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경우도 재기로 물론 가능해. 재기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나친 중복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앞에서 동적 프로그래밍이 언제 사용되는지 개념 정도 알아봤습니다. 자, 언제였어? 그렇죠.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해결 방식이 문제를 잘게 쪼갠 최적의 해가 큰 문제의 최적의 해가 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 동적 프로그래밍만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바로 재기 호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기 호출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재기 호출이 바람직한 경우와 재기 호출이 치명적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기 호출이 바람직한 경우는요, 바로 정렬 알고리즘에서 재기 호출이 바람직하게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어? 그렇죠. 팩토리얼. 우리가 이 앞에서 예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팩토리얼을 구할 때는 재기 호출이 바람직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제 보통 그래프. 자, DFS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재기 호출이 바람직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재기 호출이 무조건 나쁜 거다? 아니죠.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재기 호출이 치명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는요, 재기 호출이 아니라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치명적인 경우는 자, 피보나치입니다. 이게 대표적이야. 자, 우리가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서 피보나치를 대표적으로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물론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뭐가 떨어진다?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 핵명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자, 행렬 곱셈의 최적 순서. 자, 이런 것을 구할 때도 재기 호출이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잠깐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걸 보고 왜 도대체 피보나치 수열에서 재기 호출이 치명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피보나치를 구하려고 해. 피보나치에서 자, 6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피보나치는 어떻게 되는데? 관계를 이용해서 보면 관계는 이게 n보다 작은 변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F6을 구할 때 F6은 어떻게 돼? 자, 피보나치의 5값과 피보나치의 4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피보나치 5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 그렇죠. 피보나치의 3값과 4값이죠. 피보나치의 4값과 자, 피보나치의 3값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렇죠. 자, 4는 어떻게 돼? 자, 피보나치의 3가 그리고 피보나치의 2값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얘는 피보나치의 2와 피보나치의 1값을 구하죠. 자, 2와 1은 구해져 있지 이미. 얘는 이미 이제 1로 돼 있잖아. 얘랑 얘는 1로 구해져 있고, 그쵸?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자, 피보나치 3값은 또 어떻게 돼? 피보나치 2값과 피보나치 1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피보나치 4값 한번 볼게. 4값. 4값은 어떻게 돼? 피보나치 3값과 피보나치 2값. 3값은 다시 피보나치 2값과 피보나치 1값. 자, 피보나치의 2는 뭐야? 이미 구해져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피보나치 3을 구하는 거 봐세요. 자, 피보나치 3 여기서 구하죠. 여기서 구하죠. 여기서 구하죠. 이게 6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자, 피보나치 7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피보나치 3을 구하는 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 것들을 계속 구한단 말이야. 동일한 것들을 계속 구해.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계속 말로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말이 아니라 실제 얘를 구해 볼 거야.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구해 볼 것이고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구해 볼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재기 호출을 이용한 피보나치 수 구하는 방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전에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자, 피보나치 알고리즘, 왜 이것이 재기 호출은 불가한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왜 재기 호출이 비효율적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재기 호출을 이용한 알고리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전에도 얘기했었죠.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어떤 거 생각을 해냈어.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말씀했었죠. 자, 선생님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요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점화식이라고 그러죠. 점화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야. 여기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딱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점화식을 보고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야? 알고리즘을 보고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죠.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은 계단 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인 점화식을 보고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기호출이잖아, 그렇죠? 자, 재기호출이기 때문에 함수명이 필요하죠. 함수명 우리는 a 피보나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서 값을 받아오는 거야, 그렇죠? 얼마를 구할 것인가 값을 받아오는 거야. 재기호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재기호출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렇죠, 종료 조건이죠. 왜?
종료 조건이 없으면 재기호출은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 안 끝나. 이게 재기호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종료 조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종료 조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제가 종료야? 자, 이 점화식을 봐. 언제 종료야? 그쵸? f가 1이거나 2일 때 종료가 되는 거죠. 자, if에서 자, f가 1이다, f가 2다. 이게 뭐야? 여기서 뭘로 받아왔어? n 값으로 받아왔죠. 해서 자, n이 1이거나 혹은 n이 2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1을 반환하는 거잖아. return 1을 반환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면 자, 반환하는데 뭘 반환해? 자, 반환하는데 뭘 반환할 거야? 자, 얘를 반환하는 거잖아. 그렇죠? 얘를. 자, f가 1이거나 2이면은 1을 반환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얘를 반환하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반환해? f가 n인데 f의 n-1과 f의 n-1을 어떻게 반환할 거야? 그렇죠.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자, 이 원래 함수가 뭐야? a의 피보나치의 n-1 그리고 더하기 a의 피보나치의 n-2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반환하게 되면 실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까지 만들었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뭐 해야 돼? 자,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실제 프로그래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을 살펴봤으니까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이것 외에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한 실제 구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기 알고리즘을 이용한 피보나치 수열 구현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C++이기 때문에 예, IO 스트링을 넣어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타임 헤더 파일을 넣어줄 겁니다. 자, 타임 헤더 파일은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상관없지만 오늘은 재기 알고리즘과 동적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헤더 파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롱형으로 해서 자, 우리가 할 재기 알고리즘을 먼저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거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자, n이 뭐냐면요. 피보나치 몇 가지의 피보나치를 구할 것인가. 자, 얘가 구할 것이에요. 집어넣는데 우리 일단 36 정도, 36단계의 피보나치를 한번 구해 볼게요. 하고 값을 받을 거. 자, value를 정의했습니다. 지금 나온 게 clock underbar t라는 게 바로 시간을 재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과 예, 끝 시간을 잴 변수를 정의한 거고요. 시작 시간. 자, 시작 시간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고 여기는 이제 끝나는 거 체크해야 되죠. 자,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죠. 바로 피보나치 구하는 실제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n 값을 넣게 되면 예, 요 함수를 호출을 한다는 거죠. 함수는 아직 정의 안 돼 있죠. 그렇죠? 저 위에 보면 함수의 원형만 정의되어 있고 실제 그 안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밑에서 따로 정의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하게 되면 출력해 줘야 되죠. 자, 얘는 재기를 이용한 것이고 자, 값은 얼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 값에서 받아온 값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자, 시간이 얼마다 라는 걸 이제 나타내 줘야겠죠. 자,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자,
자, W형으로 형 변환을 하고요. 뭐를?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자, 화면 한번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int형이기 때문에 자, return 0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끝나나? 안 끝나죠. 왜? 함수 원형만 선언했잖아요. 실제 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밑에서 선언해 주는 거죠. 자, S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값 받아와야 되는 거고. 자, 얘는 자, 제기 호출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자, 무슨 조건? 이거 안 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게 뭐야? 그렇죠. 바로 종료 조건. 언제 종료했어? n이 1일 때 혹은 n이 2일 때 종료되잖아요. 그렇죠? 종료가 바로 자, 1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아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자, 이제 리턴해 주면 되죠. 어떤 값을 리턴해 줘? 저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함수에 n-1 값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 이 함수에 n-2를 해서 이 함수를 계속 부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이 완료가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결과 보이시죠? 제기로 해서 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시간은 741 나옵니다. 자, 741이라는 게 뭐야? 예, 밀리세컨드에서 1000밀리세컨드가 바로 1초입니다. 얘는 0.7초 걸린다는 거 알 수 있죠? 0.7초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지 않나요? 36단계인데. 자, 얘를 하나만 늘려볼게요. 하나만. 좀 전에 0.7초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물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속도와 선생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속도는 당연히 틀립니다. 자, 하나만 늘려볼게요. 자, 한 단계만 더 늘렸더니 어떻게 돼? 1.1초 걸리는 거 보이시죠? 0.7초에서 1.1초 한 단계 늘렸을 뿐인데 0.4초가 증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를 더 늘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만 더 늘렸더니 바로 1.9초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래서 피보나치에는 제귀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보나치를 구하기 위해서 동적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알고리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거 보이시죠? 얘는 동일합니다. 자, 얘는 동일한데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문제가 주어지고 얘를 풀기 위해 점화식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 1번 과정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점화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는 2번 과정도 많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그럼 뭘 해야 돼? 실제 얘를 구현할 수 있는 3번 과정. 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가 제귀라는 방식과 얼마나 틀린지 그리고 어떻게 틀린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의 이름은요. 자, 다이나믹 동적해서 D로 할게요. 자, D 피보나치입니다. 물론 받아오는 건 n값 받아오겠죠. 그쵸? 자, 갖고 와서 얘는 배열을 이용합니다. 배열을 이용해. 배열을. 왜? 이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얘를 구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흔히 메모하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값들을 여기다 그때그때 다 저장을 해놔.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배열해서 값을 빼다가 쓰는 겁니다. 자, 제 얘기랑 뭐가 틀려? 다시 동적 프로그래밍은 배열에다가 그때그때 값을 저장해놓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갖다 뺍니다. 자, 제 얘기는 어떻게 했어? 필요한 값을 그때그때 같이 뺀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계산을 일일이 다 했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거야.
하지만 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얘를 메모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갖다 쓰기 때문에 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계속 또 이 전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이 반복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조금 더 진화시켜서 아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배열을 0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처음에 자 이제 배열 나오겠죠. 그쵸? 배열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자 리턴해라.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왜? 배열이 아니라는 건 이미 뭔가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 받아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자, 여긴 똑같습니다. 만약에 if n이 1이거나 n이 2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f의 n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아니라면 f의 n에다가 뭘 집어넣어? f의 n-1 더하기 f의 n-2 값을 넣는 거죠. 자, f는 요겁니다. d 피보나치야. 요거 선생님이 그냥 짧게 쓴 거야. 이거 d 피보나치야 다. 자, d 피보나치인데 선생님이 짧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더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리턴 fn 해주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2번 만드는 거 알고리즘 아시겠죠? 자, 큰 차이는 없어.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 배열을 사용하고 자, 배열에다가 메모하기라고 명칭되어진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할 때 이 전 것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시간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을 봤으니까 이제 실제 3번 같이 구현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혹시 시간이 있죠, 그쵸?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현해봐. 동적 프로그래밍을 직접 구현해서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 얘기랑 비교해서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실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했던 거 제귀를 이용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건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방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원형 선언해야 되겠죠. 자, 동적 프로그래밍은 자, d 피보나치로 선언하고요. 안에 건 들어가는 건 똑같겠죠. 요 부분 자, 시간을 재고 끝내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친다는 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넣을게요. 단 여기서 부르는 함수가 틀리죠. d 피보나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기가 아니라 이제 동적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기 편하게 한 2칸 정도 띄워주겠습니다. 자, 이 S 피보나치 얘는 뭐야? 얘는 자, 제기를 이용한 방식이죠. 하고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바로 자, 동적 프로그래밍을 해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롱이고요. 자, D 피보나치고 int n 받아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동적 프로그래밍 메모하기 어디다 한다고 해서 배열에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뒤에 100개의 배열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i를 선언했습니다. 자, f의 첫 번째 방과 f의 두 번째 방은 1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을 이용하죠. 자, i는 3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가 증가하겠죠. 자, 이러면서 f의
i는 f의 i-1 더하기 f의 i-2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하고 나서 자, 리턴 f의 n 값을 리턴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한 피보나치와 재기 함수를 이용한 피보나치 방식 두 가지가 다 구현된 겁니다. 자, 이제 값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36을 한번 넣어볼게. 36을 넣었을 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을 때 재기가 0.8인가 0.7인가 나왔었죠. 자, 그럼 동적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보이시나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자, 재기 같은 경우에는 0.7이 나왔는데 동적은 0초죠. 시간이 안 걸립니다. 자, 값 봐요, 값. 값은 똑같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값을 조금 크게 해볼게. 자, 한 39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39로 하면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보이시죠? 자, 39로 했더니 재기는 얼마가 나와? 3.1초가 나옵니다. 3.1초. 이에 비해서 동적은 그대로 0이죠. 값은 똑같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동적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왜 빨라? 메모하기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재기는요, 다시 값을 구하는 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잖아. 이래서 굉장히 느립니다. 그 동적은 빠르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무조건 동적이 좋다. 아니에요. 우리가 슬라이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 살펴봤듯이 재기가 좋을 때도 있고 동적이 좋을 때도 있어. 그런데 동적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죠. 효율성이죠. 알고리즘의 효율성. 재기를 사용할 때서는 재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동적을 사용할 때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무엇을 사용하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에 의해서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학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프로그래밍은 최적 부분 구조를 이룹니다. 자, 최적 부분 구조가 뭐야? 그렇죠. 어떤 문제의 최적의 해를 구할 때 이 문제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작은 문제들의 최적의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적의 해가 모여서 결과적으로 큰 문제의 최적의 해가 되는 방식. 자, 얘를 최적 부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재기적인 방법과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왜 동적을 사용해야 되냐? 자, 재기적으로 구현했을 때는요, 중복 호출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가 실제 해봤듯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동적 구현 방식의 사용 여부는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무조건 동적이 좋다?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실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재기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정렬이라든지 팩토리얼 구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의 DFS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재기적인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피보나치, 그리고 행렬 곱셈의 최적 순서와 같은 것들은 동적 구현 방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문제를 분석해서 얘는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